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국무부는 오늘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오른 지 33년 만의 일입니다. 미국과 쿠바 두 나라 간 국교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민기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공식으로 해제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날짜로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면서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는 쿠바가 삭제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우리의 엄정한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4일 쿠바 테러 지원국 해제 결정을 미 의회에 통보했으며 국무부는 의회의 찬반 입장 표명 기간인 45일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해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1982년 쿠바가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지 33년 만의 일입니다. 테러 지원국 해제로 쿠바는 앞으로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국 국교 정상화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테러 지원국 해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대사관 개설 등 양측 간 실무 협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양측은 최근까지 대사관 복원을 위한 협상을 4차례 벌였으며 이견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쿠바가 테러 지원국에서 빠짐에 따라 미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는 시리아, 이란, 수단 등 3개국만 남게 됐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내일 없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뉴저지에서 추진됩니다. 바르게 영업하는 업소에는 지원을 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은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37선거구를 대표하는 발레리 허들 주 하원 의원은 지난 27일 뉴저지주에서 내일 없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들 의원은 뉴저지 한인회 및 뉴저지 한인 내일협회 관계자들과 가진 모임에서 저임금 등 열악한 작업 환경을 근절하고 바르게 영업하는 한인 내일업소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협회 고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김앤배 김봉준 대표 변호사는 허들 의원의 요청으로 법안에 반영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오는 9월까지 작성하고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특히 한인업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일협회 측은 뉴저지주 내일업소 가운데 한인이 운영하는 곳은 약 70%에 달하지만 한인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내일 라이센스 취득 시험이 한국어 버전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허들 의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BYOB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인 레스토랑 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리커 라이센스 소지 업주들이 주축인 버겐카운티 한인 레스토랑 협회의 방희석 회장은 BYOB 제도 규정을 어기는 업소가 많다고 지적하고 협회 차원에서 위반 사례를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 회장은 BYOB 업소의 경우 술을 직접 팔 수 없고 소주는 반입이 금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이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BYOB 적용 시간 연장 여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팰리세이스 파크 외에도 레오니아와 포트리 등 버겐카운티 전역에서 위반 사례를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월 펠팍타운 의회는 BYOB 적용 시간을 현행 자정까지 해서 일에서 목요일은 오전 2시까지, 금에서 토요일은 오전 3시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펠팍타운 정부는 양측 업주들을 만나 입장을 조율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글 학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이 현저히 부족한 한글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의 박희동 원장은 어제 2015 한국학교 교육활동 운영 지원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박 원장은 일단 올해는 주당 수업 시간이 2시간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재외동포재단이 규정한 대로 3시간 미만 학교에 대한 지원 중단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동포재단의 2015 주말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금 집행 매뉴얼은 학생 10명 이상이 재학하고 주당 수업 3시간
이상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유예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 원장은 한국학교 지원 예산 규모는 지난해 11.4%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10.4% 늘었다며 뉴욕 총용사건 관할 지역의 재외 동포들을 위한 예산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은 66개 학교에 38만 800달러, 뉴저지는 45개 학교에 30만 8천 달러, 펜실베니아는 25개 학교에 11만 7천 달러, 커네티컷과 델라웨어는 6개 학교에 3만 7천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대선을 겨냥한 정책일까요? 그동안 줄곧 지지해왔던 공통 교과 과정을 비난하고 새 교과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어제 벌링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통 교과 과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뉴저지주에 맞는 새 교과 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주도한 공통 교과 과정은 교육을 통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 3에서 11학년을 대상으로는 표준시험을 치르고 전국의 학생 간 학업 성취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의 교육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2010년 공통 교과 과정을 채택하고 2013년에도 거듭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2016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면서 공통 교과 과정 철회를 전격 발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영향력 축소를 원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주 교육국에 올해 안으로 뉴저지주의 특성을 반영한 새 교과 과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쎄요, 성공의 의미는 너무 다양합니다만 꼭 아이비리그를 나와야 성공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까요? 아이비리그를 졸업해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이 이젠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2년제를 포함해 전국 7천여 대학 졸업생들의 졸업 10년 뒤 연봉 수준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아이비리그 대학 졸업생과 주립대 졸업생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하버드와 컬럼비아, 예일과 코넬 등 주요 아이비리그 대학 졸업생보다 뉴욕 주립대 출신 졸업생의 연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롱스에 있는 수니 메리타임 칼리지의 학비는 연간 17,121달러지만 졸업 10년 뒤 연봉은 12만 달러로 하버드대를 비롯한 주요 아이비리그 대학 졸업생보다 높았습니다. 이 대학에서 소형 선박 운항을 전공하고 있는 한 학생은 졸업 뒤 취업과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학자금 융자를 받는 것에 부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간 평균 6만 달러 이상의 학비가 소요되는 아이비리그 대학 졸업생들은 졸업 10년 뒤 연봉 수준이 10에서 11만여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플로싱의 다운타운 메인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셀렉트 버스 노선이 신설됩니다. 버스 승객들에게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버스 승객들의 이용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셀렉트 버스 서비스의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싱 메인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셀렉트 버스 서비스 노선은 퀸즈 플로싱 다운타운 메인 스트리트부터 퀸즈 자메이카와 브롱스까지 운행됩니다. 노선은 현재 브롱스 동물원에서 자메이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을 운행하고 있는 Q44의 경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교통국은 플로싱과 자메이카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버스 노선 신설 계획을 알리고 추가로 의견을 종합해 올해 말 최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셀렉트 버스 서비스는 전용 도로로 운행할 뿐 아니라 무선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자동 녹색 신호 변경 시스템으로 교통 체증 없이 신속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 정류장도 일반 버스의 절반에 그쳐 승객들의 버스 이용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택시 리무진국이 우버와 리프트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옐로캡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택시 리무진국은 우버와 리프트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한 택시 서비스에도 옐로캡처럼 택시 리무진국이 명시하는 요금과 픽업 규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택시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우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옐로캡 업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버와 리프트는 자체적으로 규정한 요금 책정 방식을 적용하며 택시 리무진국의 규제에서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리무진국은 택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스마트폰 앱이 리무진국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버의 공항 주변 운행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승객 픽업 기록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택시 공유 서비스에 대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방침이라며 규제 방안을 반대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뉴욕 이론 주요 공항의 평가가 여전히 최악입니다. 항공편의 지연이 잦아 정시 운항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얼라이언스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주요 공항별 지연 운항 통계에 따르면 라가디아와 JFK, 뉴욕 등 3개 공항이 항공편 지연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뉴욕 라가디아 공항은 항공기 총 36만 834편 중 0.68%에 해당하는 2,457편이 예정된 시각보다 1시간에서 5시간까지 늦게 출발하거나 도착했습니다. JFK 공항에서는 1년간 운행된 42만 2,900여 편 가운데 2,661편이 지연됐고 뉴욕 공항은 39만 8,600여 건 중 1,670여 건이 지연됐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오헤어 공항을 비롯해 필라델피아 공항과 워싱턴 DC 공항 등 미 동부 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율이 높았습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얼라이언스는 항공기들의 상호 교통 혼잡으로 이런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제탑의 구식 레이더 대신 인공위성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방화를 벌인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인데요.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LA 다운타운 아파트 공사 현장 화재. 7층 규모의 아파트 300여 채를 짓는 공사장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바로 옆 LA 카운티 보건국 건물 등 2동이 피해를 입었고 고속도로도 폐쇄됐습니다. 피해액만 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LAPD는 이 사건의 방화 용의자인 다우드 압둘 왈리를 어제 전격 체포했습니다. Firefighters use their expertise, they use their training not only to extinguish the blaze but to quickly investigate its cause together with our federal and other local partners, which helped us build this case and to make this arrest. 경찰은 LA시 소방국과 연방 당국의 대테러 전담반과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해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중 남은 지문과 인근 CCTV가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경찰은 17만 달러의 보상금까지 내걸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용의자 검거에만 15,000시간을 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공사장 인부들에 대한 신원 조사 등 200여 명의 용의자에 대한 조사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거된 압둘 왈리는 LA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BBCM뱅크가 2015년 연례 주주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BBCM뱅크는 한인은행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은행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산규모 최대 한인은행인 BBCM뱅크. BBCM뱅크는 지난 한 해는 은행의 중장기 발전 기틀을 마련한 한 해로 평가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아시안 아메리칸 은행으로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한인은행들이 집중을 했던 SBA 론이나 CRE 론에 국한돼서는 어렵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저희들의 그 서비스 앤 프로덕트 오퍼링 라인을 확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크레딧 카드 출시, 외환 업무 개시 등 최근 BBCM뱅크가 내놓은 다양한 은행 상품들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케빈 김 행장은
성장 전력의 토대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만큼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한국계 기업들은 미국 전국의 지점망을 가진 은행이 제공하는 그런 그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나아가 자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은행의 전략적인 방향에 맞춰 은행 간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버지니아의 두 번째 지점을 오픈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장과 은행장 두 직책을 한 사람이 맡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장단점이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역할이 나누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포지션을 했을 때 장점과 아니면 단점을 매년 저희들이 이밸리에이션 하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저희들이 안정화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벤츄얼리는 저희 이사장 롤과 행장의 롤이 나누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년 내 자산 규모 100억 달러 은행으로의 비전을 갖고 있는 BBCM뱅크. 다양한 도전에 나선 BBCM뱅크의 행보에 한인 사회가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TB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올해 칸 영화제가 화려하게 개막했는데요. 하지만 드레스 코드가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성차별 논란이 심한 영화계에 또 하나의 논란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제68회 칸 영화제 개막식. 올해도 레드카펫에선 화려한 옷차림의 여배우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특히 여배우들은 늘씬한 몸매를 부각시키기 위해 하이힐을 신기 마련. 그런데 알고 보니 칸 영화제 행사에 들어가려면 하이힐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왼발에 장애가 있어 단화를 신은 한 여성 프로듀서는 상영관 앞에서 입장을 제지당했다 겨우 들어갔고, 단화를 신은 50대 중년 여성 몇 명은 복장 규정에 어긋난다며 결국 시사회장에서 쫓겨났습니다. It sucks, but there's nothing like I wore sneakers out one night and I didn't get into somewhere. 이렇다 보니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넘어지는 장면도 종종 포착됩니다. Someone's just fallen over just there. In heels. Fallen over in heels. 영화인들은 말도 안 되는 처우라며 주최 측에 실망감과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I must say about what that thing that happened in a sign of protest. Benicio, Josh, and I will walk the stairs in high heels tonight. We shouldn't wear high heels anyway, but that's just my point of view. I just prefer wearing Converse sneakers, but yeah, that's very disappointing. 여성에게 하이힐을 강요하는 건 성차별이라는 비난이 거세어지자 칸 영화제 측은 직원의 실수라며 뒤늦게 변명했습니다. The regulations have not changed. No smoking, formal wear, there is no mention of heels. 안 그래도 여성 감독에 대한 차별과 유명 남성 감독들의 성차별적 망언 등으로 남성 중심적 행사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칸 영화제. 이미지 쇄신을 위해 올해를 여성 영화인의 해로 정하고 여성과 가족을 주제로 한 작품을 대거 초청했지만 이번 하이힐 논란으로 그 취지마저 무색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공장이 인종차별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에서 근무해온 백인 마이클 셜리는 현대차가 자신의 인종 때문에 부당하게 직급을 강등시키고 근신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셜리가 팀 직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백인만을 추천했다며 직급 강등과 함께 3년간 근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의 명문 리버럴 아트인 드류 대학이 입학 지원 요건에서 SAT 점수 제출 의무화를 폐지합니다. 드류대는 앞으로 고교 시절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인 학생의 경우는 SAT나 ACT 등 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몽클레어대와 템플대 등도 입시 요건에서 SAT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퀸즈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에서 한인 여성이 운전하던 SUV 차량이 한인 상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여성은 노던 블루바드와 149가 교차로에서 북쪽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맨해튼 방면으로 운행 중인 차들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은 50여 명의 단속 직원을 동원해 가격표 없이 음식을 비싸게 판매하는 푸드카트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은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비양심적인 상인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발된 상인에게는 $50에서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후덥지근하고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떨어져 선선하겠으며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비도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은 차차 개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